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상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잡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JC케미칼입니다. 8,100원, 비중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살짝 쿵은 손실폭이긴 한데 뭐 곧만 또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JC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한 거는 결국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 때문에 그쵸. 조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JC케미칼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오면 이 회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장의 해석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오는데 이게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곳이에요. 바이오 연료는 그냥 일반적인 연료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바이오 연료가 훨씬 비싸요. 근데 이제 그럼 바이오 연료를 쓰면 효율성이 좋아지냐? 그 관점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인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역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다른 한 면으로 또 딱 보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데 중점을 맞추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수급이 한번 딱 몰린 건데 아니나 다를까 뭐 한번 확 떴다가 바로 뭐 윗꼬리를 크게 다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대로 갈 자리대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본전 이상 올라오면 바로 매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지금 바로 갈 자리대는 아니라는 거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됐다는 것은 당분간은 요게 흐름이 좀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바로 갈 자리대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들도 좀 해소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EM코리아라고 김승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68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꽤 높아요. 이게 무슨 회사라고요? EM코리아요. EM코리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2,565원대인데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M코리아는 뭐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데서. 그럼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수반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주가가 워낙 바닥 부근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굳이 지금 관점에서 이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 지금 뭐 M&A 얘기들도 가끔씩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피인수설도 나오는 회사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으로 들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본전 이상 올라오면 굳이 지금 이래 시장에 지금 바로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몇 개월 이내에 큰 주목을 그건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저라면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저는 본전 이상 올라오면 일단 매도하고 볼 거예요. 예. 본전 이상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수적 판단 항상 또 시청자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채롬님의 사연 MBT 11,600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매수 단가가 좀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종목명이 뭐라고요? NBT요. NBT, 네. NBT요. 오늘 한 7,130원이니까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이분도 한창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갔다가 물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괜찮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찌됐든 시장에 기대감이 조금 생겼고 그다음에 요 종목도 역시 지금 뭐 시장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좀 들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 그렇게 흘러내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거의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은 올라올 때는 결과적으로 거래량 없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 지금 들어가서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5% 올라왔는데도 거의 거래량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저 윗구간에 들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5% 올라오면 오늘 같은 구간에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됐어야 되거든요. 전혀 거래량 없이 그냥 올랐습니다. 그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보유 관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얼마나 올라갔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근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18일에 얘기해 주셨던 딥노이드부터 살펴볼게요. 최고가 대비로 53.48%, 지금도 계속해서 고점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얼마나 더 높게 봐도 좋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어지는 아스타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거의 8,380원 지지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6.56% 매도했던 종목 되겠습니다. 시젠이란 종목 7월 28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로는 33%대로 올라왔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도 지금 28%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 대비로의 수익률 보시면 22.35%, 이렇게 경계되는 방어주들도 역시나 좀 계속해서 수익률 높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전략 잡아야 가는 건지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시즌입니다. 7월 28일에 33.73% 수익률을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수익률이 참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쭉 들고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더 매기가 수급적인 측면들이 있는 종목으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시즌은 이제 지금 다시 더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사실 오미크론 또 변종, 그다음 코로나 변종들이 네. 지금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상 국내의 첫 확진자지 이미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행이 풀리고 하면서 변종들이 쉽게 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이게 코로나인지, 이게 또 환절기가 되면 그쵸, 이게 다시 코로나인지 또 감기인지 헷갈릴 몰라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진단키트를 통해서만 네.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진단키트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즌이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네. 지금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큰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다.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를 때 검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지는 한국항공우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4일에 얘기해 주시고 거의 6%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우주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죠. 폴라드 대통령도 만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게 좀 주가에 반영이 막 시원스럽게 되면 좋은데. 그리고 네. 우주 항공청, 네. 우주 방사청 네. 지금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네. 그러니까 그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게 생긴다는 것은 이제 국영기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됐을 때는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저는 민영화를 끝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제일 좋을 것 네네. 같고,
지금 방산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희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 관점에서 계속 저는 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진짜 제대로 빛을 보는 날은 아마 우리나라의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가 제대로 떠다니기 시작할 무렵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UAM의 특허라든가 기술은 한국항공우주가 다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미니어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쭉 그냥 막 묻어두시는 효자 종목으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월 7일 아스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 수익률은 18.75%를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은 쭉 빠졌다가 다시금 조금씩 다시 회생하려는 움직임들. 아스타 굉장히 좋아하셨던 종목으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해요? 스타가 또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게 좀 빵 떴느냐면요. 네. 이제 그 사우디 빈살만의 금고직이라고 폴란드도 불리는. 그렇고 사우디도 그래서 온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문이 통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의 금고지기가 온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사우디의 앞으로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스타가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 구간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도 그렇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분명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기술력 그리고 가장 높은 지금의 어떤 중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도입하고 싶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미투젠 보겠습니다. 8월 11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그리고 7.12%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미투젠도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을 그리고 나서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요. 네. 게임과 엔터를 잡겠다라는 이런 포부가 주가에도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꿈틀꿈틀하죠, 사실. 그렇죠. 뭐 네. 이래 뭔가 좀 꿈틀꿈틀하면서 사고 팔고. 나 움직일 거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P2E 게임 얘기했잖아요. 그쵸. 플레이 투 언 방식.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어떤 주도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페이 투 윈 방식.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 이것이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축을 그리고 앞으로의 게임 어떤 산업의 한 축을 쭉 어떤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선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죠. 미래 사회를 선점해갖고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이제 게임들이 캐릭터 산업, 그 다음에 엔터 산업이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게임 속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 그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터 산업하고 게임 산업을 자꾸 결부시키면서 가고 있다.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투제는 이익이 항상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했는데 그 배당을 차라리 지금 어떤 실적의 큰 고속 성장세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엔터 사업을 붙이고 가자. 그리고 이런 엔터 사업을 붙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 웹툰 사업을 붙이자. 이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꿈틀꿈틀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차트가 곧 전고점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차트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8월 18일에 최고가 수익률 대박난 종목 53.48%를 보여준 딥노이드입니다. 미리 사진 못해도 지금이라도 사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차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2만 원대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이건 무릎이라고. 네, 그리고 지금 사도 무릎이고. 지금이라도 무릎 들어가요. 이게 근데 이제 고점에 따라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불안하죠, 그런 건데 맞아요. 네. 이게 눌림목 들어오면 들어가세요. 이거는 눌림목에. 지금 사도 여러분 무릎이에요. 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 딥노이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딥노이드가 비슷한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루닛, 그렇죠. 뷰노, 네. 그다음에 딥노이드 이렇게 세 세 가지가 있어요. 종목. 요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딱 설명하라면요. 네. 딥노이드는 플랫폼이고 나머지 두 개는 플랫폼이 아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막 갖다 때려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카카오가 왜 플랫폼 사업이에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때려 붙이고 카카오페이 때려 붙이고 다 때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딥노이드는 뭘 때려 붙여요? 딥유로 때려 붙이고, 그죠? 딥렁 때려 붙이고, 딥체스트 때려 붙이고, 그죠? 딥본 때려 붙이고, 이제 앞으로는 딥스토막, 그 다음에 딥 헤파, 그 다음에 디멘시아, 뭐 네. 다 갖다 때려 붙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딥노이드는 자, 나머지 루닛하고 뷰너는 비슷한 시스템인데 계속 사후 관리에 대한 비용이 나가요. 이건 사후 관리 비용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이건 사후 관리 비용이 없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만으로 내가 AI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구축하기 쉽겠죠. 그리고 막 갖다 때려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외과는 소화기 내과는 뭐 딥체스트, 딥렁, 딥스토막 이런 거 때려 붙이겠지만 자 외과는요 딥본 이런 거 막 갖다 때려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플랫폼 구조라는 거예요. 그 플랫폼 구조가 훨씬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올라타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플랫폼을 올라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루닛이나 뷰노가 주춤할 수는 있어도 딥노이드가 주춤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가장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어요? 차트적인 측면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플랫폼에 올라타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 올라타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눌림목 이용하셔서 만약에 나 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명언들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볼게요. 8월 25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28.96%, 98% 지금 보여줬던 종목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갔다가 살짝 눌렸거든요. 이때 네. 눌림목 이용 가능합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한국의 관광객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은 환율 좋죠. 좋죠. 그리고 지금 일본 반일 감정 심하게 생기죠. 들어가 한국 있죠. 제품 좋죠. 한국에 지금 세계적인 미술 거장들까지 다 몰려들고 있어요. 그쵸. 그죠? 나는 미술을 몰라요, 사실. 미술 작품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네. 그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품들이 몰린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점에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예요. 새로운 관광 산업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인도 지금 몰린다 미술 시장에. 지금 국제아트 페어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앵커님 국제아트페어 딱 집어내시네요. 네, 키아프 미술품에 관심 많으세요? 많아요. 아, 네, 역시, 좋아합니다. 역시 우리 앵커님이 왜 아트적으로 이래 보이나 했더니 네, 예, 아트도 미술- 테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경제 아나운서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이렇게 공략주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상세하게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힌트를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가 정부의 에듀테크 관련주 포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발끈주. 발끈주. 네. 그러니까 발끈했다. 많은 분들이 네. 발끈하니까 네. 아무도 모르셔가지고 두 번째 힌트를 또 주세요. 예, 이게 자율공시를 했어요, 최근에. 자율공시를 네. 했었다. 자율공시를 했는데 뭘 자율공시를 했느냐? 자산 재평가에 대한 자율공시를 했어요. 굳이 자산 재평가 합니다. 이렇게 자율공시 안 해도 되거든요. 그쵸. 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왜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저가에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 돈 많아. 우리 의심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 할 거야. 우리 자산 재평가하면 지금의 시총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거야. 이 얘기를 딱 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회사에. 쉽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쵸, 저 따라하려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네, 아니 네. 우리 시총. 앵커님 보고 네. 너 돈 없지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너 지금 주가 보니까 너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나 돈 많아 내 집에 자산 재평가 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따라해볼게요. 자산 재평가할까? 네. 이런 종목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작은 고추가 맵다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선물 팡팡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종목명 공개하겠습니다.